다 들어오셨나요? 오랜만이죠? 네. 그러면 출석을 먼저 부르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출석 부르는 동안 제가 그 사이버 캠퍼스에 자료 올려놨거든요. 너무 파일이 커서 구글 드라이브로 연동을, 링크를 걸어놨어요. 다운로드 받으시고 압축 풀어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이 또 갑자기 또 안 되나? 사이버 캠퍼스가 가끔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LMS. 내 거만 안 되나? 자료실 들어가 주시고요. 다른 사이트는 잘 들어가지나요? 여기만 안 돼? 희한하네. 또 LMS가 안 되나 봐요. 그죠? 다운로드 다 하셨나요? 네. 지금 저만 잘 안 들어가시나 봅니다. 그러면 받으셨다고 하니까 출석을 빠르게 부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허진영, 정승미, 예. 예, 김민승, 예. 남동현, 남현채, 박건우, 박소민, 쿠스니딘 맞나요? 권영재, 네. 예, 김민재, 네. 윤지원, 네. 이원영, 이경빈, 네. 윤다빈. 네. 네, 호명 안 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교수님, 저 허진영 출석했습니다. 진영. 네, 체크됐고요. 나머지 분들은 셋. 교수님, 응. 저 유도경 기자과 정승미인데 저 응.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다운로드가 안 되죠. 저 안 다운로드가 아니라 그 접속 안 되지 않아요? 사이버 캠퍼스요? 교수님, 네. 저 회화학과 박건우인데 출석 부를 때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지금 제 차례를 놓쳤습니다. 네. 우선 여기 사이버 캠퍼스 잘 들어가시나요? 저는 잘 들어갔습니다. 저도 크롬인데 크롬은 되는 것 같습니다. 크롬은 잘 돼요. 크롬에서는. 저도 크롬인데. 예, 이쪽에선 잘 되네요. 네. 그래서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출석 방금 뭐 화장실 다녀오신 분이 누구시지? 화장실 다녔다고 하신 분이 누구시죠? 네, 저요. 저 회화학과 박건우입니다. 건우.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잘 체크 되셨고요. 교수님, 저 교수님. 국어과 박소민인데요. 음. 그 아까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서 출석 안 된 것 같습니다. 소민 체크했어요. 또?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문화 콘텐츠학과 권영재입니다. 네. 아까 제가 네. 이어폰 연결이 잘 안 돼서 잘 못 들었는데 혹시 출석이 됐을까 싶었어요. 말씀. 네, 출석 잘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회화학과 남현채인데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도 우선은 실시간으로 진행할 거고요. 다다음 주 이제 기말고사라서 좀 모의고사 준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험 링크는 내일 중에 제가 우선 신청은 해놨으니까 올라올 것 같고요. 이거 PPT 파일,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2회까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렇게 1부터 7까지 들어가 있는 얘가 1회, 그다음에 2회도 하나 더 올려드릴 겁니다. 파워포인트는 문제 수가 좀 많아서요. 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서 다 풀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1회, 2회 반복해서 좀 풀어주시면은 시험은 잘 보실 겁니다. 뭐 엑셀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유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유출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좀 열심히 연습을 해주시면은 합격하는 데는 그냥 무난하게 합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엑셀보다 쉬워요. 이제 프로젝트 1부터 같이 좀 봐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중간에 한번 나갔다 들어와야 될 판이야. 지금 줌 때문에. 줌이 40분 제한으로 돼 있네요. 조교분이 결제를 안 해놨나 봐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우선은 프로젝트 1을 좀 열어주시고요.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터넷을 거부한다? 링크가 다운로드가 잘 안 되세요? 예. 잠시만요. 아, 드라이브 구글에서 연결을 거부했다고 뜹니다. 그거 뭐래요? 새 탭으로 열기해서 하면은 열립니다. 새 탭으로 해서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새로운 창에서 다운로드 하셔야만 될 거예요. 그죠? 다 되셨어요? 천천히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 워드 파일 하나 있을 텐데요. 여기에는 풀이 과정도 이렇게 상세히 해놨어요. 혼자 공부하실 때는 잘 안 되는 거, 막히는 거 있으면 이거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프로젝트 1을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1을 열어주시고 작업 1부터 쭉 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1의 작업 1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많이 나와서요. 그 기능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는 그림 객체가 있고 오른쪽에는 텍스트 객체가 있는 사용자 지정 1이라는 새로운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만들어라. 여기에서 뭐 슬라이드 레이아웃이라는 말도 나오고 뒤에 거는 뭐 중요치 않을 것 같아요. 기본 설정 그대로 유지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레이아웃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뭔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슬라이드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쭉 슬라이드들이 있는데 나 새로운 슬라이드를 한 장 더 추가할래. 1번과 2번 사이에. 그러면 새 슬라이드 이렇게 누르시죠. 요 목록을 그냥 클릭해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이 목록을 내려주면요. 이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 제목 및 내용, 구역 머리글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얘랑 지금 구조가 다르죠. 예를 들어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의 구조가 같은가요? 큰 제목이 있고 부제목,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제목이 있고 내용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바뀌죠. 뭐 스마트 하트가 들어가는 것도 구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얘네들을 구조, 영어로 하면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내가 1번 슬라이드에 레이아웃을 슬라이드를 추가하려고 봤더니 이런 구조들이 있네. 근데 이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구조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어떻게 하겠다? 새로 레이아웃을 만들어 쓰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이제 혹시 본문 내용 잘 보신 분들은 이해가 잘 되실 거고 허투루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뒤에서도 좀 학습을 시켜드리긴 할 거예요. 보기로 가시잖아요.
보기로 가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가 사실상 파워포인트의 거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걸 눌러주면은 왼쪽에 이거 보이는 것들 맨 위에는 가장 대표하는 레이아웃이 보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레이아웃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구조가 다 다르죠? 레이아웃들이 다 다르죠? 디자인도 다르고. 근데 이 중에서 원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새로 만들어 쓰고 싶다. 내가 자주 쓰는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쓰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위쪽에요. 레이아웃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클릭을 해볼게요. 레이아웃을 하나 넣을 거예요. 새로운 게 하나 생기죠? 뭐 제목도 이렇게 만들어진 채로 생기는데 문제에서는 기본 개체들은 그대로 유지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개체 틀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문제를 좀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다시 해드릴게요. 보면은 왼쪽에는 그림 개체 그리고 오른쪽에는 텍스트 개체가 삽입될 수 있는 삽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레이아웃을 만들고 싶다. 개체 틀 삽입에 그림 선택해서 적당히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도형 서식 탭으로 이동되는데 마스터 탭으로 다시 이동해서 개체 틀 삽입에 오른쪽에는 텍스트 크기라든지 위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왼쪽 대충 오른쪽이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만들었으면 다시 마스터 탭으로 이동하시고요.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서 닫아 주십시오. 죄송해요. 이름 설정하라고 했는데 이름 안 바꿨네. 그죠? 그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아까 우리 만들었던 게 어디 있었나? 여기 있었네. 두 번째 거. 그림,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텍스트. 위쪽에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셔서요. 사용자 지정 1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하시고 띄어쓰기 정확히 잘 입력하신 후에 이름 바꾸기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진짜 할 거 없거든요.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주시고요. 이제 새 슬라이드를 또 추가하려고 목록을 딱 내리면 방금 만들었던 사용자 지정 1이라는 이름의 레이아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겠죠. 이것이 해당하는 작업 1의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이에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그냥 붕어빵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뒤에 문제가 하나 더 나오거든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 문제에서 마스터 문제는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슬라이드 3에 3번 슬라이드로 이동해라. 3번 슬라이드에 이미지들이 있는데 하단에 이미지들이 쭉 보이죠?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이 이미지들이 중간 맞춤 되도록 정렬해달라. 중간 맞춤 되도록 정렬해달라. 슬라이드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사이즈 좀 줄일게요. 문제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갔고요. 삐뚤삐뚤하잖아요. 그래서 나란히 정렬되도록. 컨트롤 키 누르고 같이 잡아주시고요. 그림 서식 탭에 그림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그림 서식 탭으로 이동합니다. 맞춤이라는 정렬 그룹에 있는 맞춤으로 가시면 중간 맞춤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맞춤이 이렇게 맞춰지거든? 아니잖아, 이거는. 예,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되돌려 주었고요. 중간 맞춤을 눌러야 나란하게 정렬됩니다. 뭐 문제에서도 중간 맞춤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고, 그치? 이것이 작업 2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업 2. 뭐 별거 없죠. 네. 세 번째. 3번 슬라이드로 이동해서요. 3번 슬라이드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애니메이션이 이미 만들어져 있나 봐. 순서를 바꿔달래. 우선 애니메이션
하면은 애니메이션 탭으로 먼저 이동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동하시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리 보기를 볼까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요 순서대로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애니메이션이 나타나는 순서가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왼쪽부터 페이드 인, 페이드 인은 나타나게 하는 거고 페이드 아웃이 사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이미 효과는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은 순서만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 조정하실 땐 애니메이션 창을 우선 열어주시고 혹은 순서 바꾸기 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창을 열어서요. 얘가 첫 번째 와야 되거든. 네 번째니까 4번을 1번으로 쭉 이동해 주시고 두 번째 그냥 둬도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얘가 와야 돼.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오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네, 이어서 할게요. 죄송해요. 누가 와가지고 강아지가 짖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리 보기로 보시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페이드 인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 바꾸기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내려가서 네 번째.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뭐 변경하거나 설정하는 것들 하면은 무조건 애니메이션 탭으로 이동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가시면 네 번째 가야 되겠죠? 네 번째는 심플하네요. 4번 슬라이드에서 별 도형이 왼쪽 상단에 보니까 별 도형이 보이는데 이 도형의 색상을 파란색으로 그리고 테두리는 노랑 윤곽선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 색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체를 잡고 도형 서식으로 이동해서요. 여기에 이제 도형을 채워주는데 채우기 색은 파랑, 표준색의 파랑색을 스크린 팁 이용해서 정확히 찾아주시고 두 번째는 노랑 윤곽선 내려서 표준색의 윤곽선을 노랑 팁 이용해서 찾아줍니다. 여기까지 이제 작업 4의 내용 이런 것들은 심플하죠. 네, 팁 이용해서 색상만 제대로 잘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별 도형 방금 우리 했던 건가? 4번 슬라이드의 별 도형이 오른쪽에서 날아오도록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달랍니다. 요거에 애니메이션 설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선 잡고 애니메이션을 주는데 날아오도록이니까 나타나기에 날아오기 주시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죠. 방향은 옵션 들어가셔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날아오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별다른 거 없죠. 6번은 홍보물이라는 이름으로 PDF 파일로 문서 폴더에 저장해라.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파일 확장자만 변경해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눌러주셔서 문서 폴더니까 요 즐겨찾기 문서 폴더 그리고 홍보물 오탄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파일의 형식을 PDF 혹은 뭐 여기 아닐 수도 있어요. 서식 파일로 저장해라, 뭐 슬라이드 쇼로 저장해라, 뭐 JPG 파일로 저장해라 이렇게 확장자 변경해서 저장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지금은 PDF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문제 6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업 7번에서는 도입이라는 구역만 인지하도록 인재를 구성하라는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셔서 이 도입, 내용 이렇게 들어가 있는 얘네들이 구역이라는 거예요. 구역이 뭐냐면 이미 나눠놨는데 6번부터는 결론에 대한 슬라이드를 집어넣어야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아, 여기부터 내용이구나. 여기부터는 뭐 결론이구나.
그래서 6번을 이제 선택을 하고요. 홈에 가시면은 구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구역에 구역 추가. 그리고 구역 뭐 이름은 뭐 결론으로 제가 임의대로 설정을 하고 이름 바꾸기를 누르면 이렇게 10분 후에 또 종료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따 살짝 들어갔다 나올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숨겼다가 펼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내용을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도 있어요. 통째로.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구역이라는 기능인데 지금은 구역을 뭐 나누고 이런 건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구역만 도입이라는 구역만 인쇄하고 싶대요. 인쇄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일에 인쇄 눌러주시고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모든 슬라이드 인쇄가 아니라 도입만 인쇄할 거죠. 구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요. 도입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 2장만 인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쇄까지는 안 누르셔도 되죠. 구성합니다. 이기 때문에 얘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프로젝트 1의 내용이었고요. 또 조금 이따 끊긴다고 하니까 10분 후에 이게 결제를 조교분이 해놨어야 되는데 안 해놨네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 2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열어주시고 하는 데까지 하고 뒤에 내용 이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네. 프로젝트 2. 이번에는 추억이라는 테마를 슬라이드 마스터에 추가해달래요. 아까 우리 마스터 한번 열어보셨죠? 근데 이제 테마라는 거는 사실 굳이 마스터를 이용을 안 해도 돼요. 디자인에 가시면 얘네들이 모두 테마잖아요. 여기에서 추억을 선택해도 사실 모든 슬라이드에 다 들어가긴 합니다만 굳이 마스터를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보기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마스터를 열어주시고요. 그 위에 이제 디자인 탭은 없어진 대신 테마를 다이렉트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포인터 올려서 추억이라는 테마를 또 찾아줍니다. 이게 추억이었어요. 눌러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마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 마스터를 왜 쓰냐면 내가 슬라이드를 만들잖아? 근데 이 레이아웃들이었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구조들인데 얘네들 다 쓰지 않죠. 필요한 것만 저는 남겨둬요, 보통. 얘네 필요 없어. 뭐 이렇게 4장, 3장만 쓴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남겨두고 예쁘게 테마도 입히고 뭐 배경 들어가서 로고도 뭐 삽입하고 이래요. 그리고 나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새 슬라이드 추가할 때 보면은 얘네 3개만 남아있어요.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혹은 아까처럼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은 것만 쓰시면 된다. 사용하고자 하는 레이아웃만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스터인데 마스터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요. 편리하게 쓸 수 있어서 다른 기능들 뭐 이런 거 설명 나올 때 같이 도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굳이 마스터 쓰라고 했으니까요. 마스터 열고 테마 준 건데요. 이런 말이 없이 그냥 테마를 설정해라 라고 나온다면 디자인에 가셔서 테마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내려가서 2번째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슬라이드에 전환 효과를 아래에서로 설정해라. 이번 모든 슬라이드라고 했습니다. 제가 F5키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엔터 눌러주면은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이 효과 있잖아요. 아래로 넘어가는 이 효과. 화면 전환이라는 효과, 화면이 전환되는 효과라서 화면 전환인데요. 전환이라는 탭에 가시면 이미 밀어내기라는 이러한 효과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방향을 어떻게 위에서로 되어 있는 것을 아래에서로 변경해라. 근데 모든 슬라이드에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 선택되어 있는 4번 슬라이드의 방향만 바뀌게 되는데요. 모두 적용을 눌러서 한꺼번에 밀어내기와 이 아래에서 라는 효과 옵션이 적용되도록 모두 적용을 눌러줍니다. 한 장에만 적용하려면 한 번 누르고 뭐 이동하시면 되겠죠. 내려가서 3번에서는 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로 이동합니다. 1번 슬라이드에
기본 그라데이션 채우기 배경 서식을 설정해라. 여기에선 배경 서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배경. 테마랑은 달라요. 테마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배경이라는 것은 우리 막 학교 로고 같은 거, 뭐 이미지 같은 거 흐릿하게 넣고 이런 것들이 다 배경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그라데이션을 채워 넣어라, 이미지로 넣어라 이런 거 없었습니다. 디자인 탭에 배경 서식 이렇게 가셔도 좋고 아니면 오른쪽 버튼에 배경 서식 이렇게 가셔도 좋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그라데이션으로 채우는데요. 기본 그라데이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건들지 않아요. 혹은 뭐 학교 로고 같은 거 넣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림 또는 질감, 그림 삽입 눌러서 그림 불러오셔서 삽입하셔도 좋고요. 지금은 그라데이션. X 눌러주시고 뭐 누르자마자 바로 삽입이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모두 적용이라는 버튼도 보여요. 한꺼번에 모든 슬라이드에 다 적용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1번에만 적용하는 그러한 문제였죠. 네. 여기까지가 3번의 작업 내용이었고요. 4번은 그냥 6번 슬라이드 삭제해달래. 삭제해달래. 6번 이동해서 그대로 딜리트. 이러한 심플한 문제도 나옵니다. 5번. 이번엔 유인물 마스터. 아까는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유인물 마스터라는 걸 이용해라. 유인물이 뭐죠? 출력물이 유인물이잖아요. 네, 슬라이드 마스터는 발표하는 요 상태의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얘를 출력했을 때에 왼쪽 바닥글에 초안이라고 표시가 됐으면 좋겠답니다. 유인물 마스터는 보기에 있고요. 아까 슬라이드 마스터와 같은 그룹에 있는데 바로 오른쪽에 유인물 마스터. 미리 보기로 보여지죠? 네, 여기에 왼쪽 바닥글에 초안이라고 입력합니다. 이제 인쇄했을 때 여기에 초안이라는 텍스트가 모인 상태로 인쇄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왼쪽 바닥글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 위쪽에 이 바닥글이 체크박스 해제되어 있으면 체크까지 해주시고 타이핑을 해주셔야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마스터의 경우에는 마스터 보기 닫기 무조건 마스터 보기 닫기까지 눌러서 닫아주시는 것까지가 마무리세요. 안 보이죠? 초안이라고? 얘는 인쇄해야 보인다. 슬라이드 마스터와 유인물 마스터는 다른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유인물 마스터에 바닥글이 아까 나타나지 않을 때는 요거 바닥글 체크박스 체크해달라 라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거 해주시는 그거 안 보일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두 번째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세 번째 프로젝트 실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갑자기 나가질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 수업장 있죠. 프로젝트 3 준비해 주시고 잠깐 나갔다가 지금 다시 똑같은 방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프로젝트 2는 우선 제가 닫고요. 요거 방은 우선 그냥 종료시킬게요. 종료시키고 바로 다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종료하겠습니다.